제가 오늘 다룰 거는 문헌 검색인데 이게 뭐 시스테마틱 리터처 리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특히 인트로덕션 파트 그리고 디스커션에서 되게 중요한 문헌을 더 잘 쉽게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을 검색하는 게 논문을 쓸 때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도표에서 잘 보여주듯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역이 지금 학문 영역의 어디에 대한 건지를 말하려면 당연히 그 지금 학문 영역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행 논문들을 잘 파악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이 니쉬, 틈새를 찾아서 내 연구가 이 갭을 메꾼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되게 이게 철저한 논문을 사전 검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 정도를 알게 되고 이제 석사를 한다는 것은 이 한 특정 영역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문헌 읽기,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헌 검색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자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키페이퍼를 하나 찾아요. 뭐 되게 친절한 교수님이면 이걸 던져주실 수도 있겠죠. 이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좀 시작해봐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논문을 잘 보고 거기에 이제 쭉 달려있는 뭐 한 20여 개의 레퍼런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그거는 이 논문이 2010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가 레퍼런스를 한 논문들은 다 이전에 나온 거겠죠, 이 논문보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최신에 나온 것들은 이 논문 하나를 통해서는 검색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가 있다. 내가 이 학문 분야를 진짜 잘 알고 새로 나오는 뭐 저널을 매주 막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AI가 이제 이렇게 급대두가 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연관된 검색을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세만틱 서치를 통해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좀 연결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과거의 논문뿐만 아니라 이 논문 이후에 나온 논문들 나와 관련이 있는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키페이퍼, 시드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 그 키페이퍼를 찾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나의 리터처 콜렉션을 점점 크고 또 깊게 파내려 가는 것. 그리고 근데 또 그 너무 어마어마하게 모아버리면 우리가 그걸 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을 이제 필수 리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먼저 읽어야 할 것들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리딩 리스트를 만든 후에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수월하게 논문을 좀 빨리빨리 읽어보는 방법,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AI 툴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써보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좀 괜찮고 추천드릴 만한 것들로 추려왔어요. 이게 좋은 것들이 많아도 결국 자기가 안 해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몇 가지 유즈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저보다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 강의를 이걸 들으신 분들은 또 겹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조금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저보다 너무 잘 쓰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방법을 공유해 주시고 또 소개시켜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많이 시작을 하죠. 특정 논문 주제로 뭐 하시냐 이렇게 몇 개 물어보고서 했었는데 그때 질문으로 한번 이번에도 검색을 해볼게요. 코비드 백신 프로큐어먼트의 이제 프리 익시스팅 팩터를 섭사하란 아프리카 리전에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관련돼 보이는 것들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보면은 코비드 19, 뭐 सब사하란 아프리카, 백신 이렇게 연관된 검색어 제가 친 검색어에 있는 것들은 볼드체로 표시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는 걸 우리가 렉시컬 서치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니까 제가 친 키워드가 들어간 것만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거랑 연관된 거를 구글 스칼라가 막 알아서 검색해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내가 보고 들어가서 눌러보고 관련된 건지 앱스트랙트를 보고 얘를 뭐 내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AI 툴들이 나와 있는 애들을 쓰면 이제 세만틱 서치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맞는 키워드가 아니어도 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얘가 검색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챗 GPT한테 해볼게요. 챗 GPT한테 논문 검색하지 마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막 지들이 만들어내고 되게 그럴듯한 논문 제목과 막 진짜 그 분야에서 유명한 저자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창작을 해내기 때문에 얘한테 논문을 검색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제가 검색하고 싶은 그 분야 또는 리서치 퀘스천의 키워드를 뽑아내서 내가 다른 검색을 하는데 좀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을 수집하는 데는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파이낸셜 컨스트레인트 있고 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중요하죠. 진짜 뭐 맞는 말을 얘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 폴리티컬 윌도 중요했겠지. 그다음 백신 헤시스턴치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키워드들이 있는 논문을 좀 더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얻는 걸로 일단 GPT를 쓸 수가 있겠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컨센서스랑 사이스페이스가 있어요. 컨센서스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스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을 제가 나란히 좀 봐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똑같은 질문을 각각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한테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한테도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막 신테사이즈랑 코파일럿 이렇게 닫으면 yes, no가 가능한 퀘스천을 물어보면 여기에 이제 yes로 대답할 수 있는 논문이 몇 프로, no로 대답할 수 있는 논문이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애예요. 얘는 그래서 약간 의료, 치료 뭐 이런 쪽 분야를 하면은 좀 좋더라고요. 검색된 애들의 그 썸마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GPT랑 검색했을 때 다른 점은 얘는 이렇게 그 우리가 레퍼런스 달듯이 이렇게 번호가 생기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인사이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문제 해당하는 문장과 관련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면 그 목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타입의 연구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스터디 스냅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에서 했는지 몇 개의 스터디 몇 명의 파퓰레이션 대상으로 했는지 뭐 메소드는 뭔지 아웃컴 메저는 어떤 방식인지 이렇게 정보가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 쓰기에 좋은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확장해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사이스페이스에 검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스페이스 보시면 얘는 또 장점이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제 이것들의 논문의 인사이트가 뭔지 막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뭐 이렇게 컬럼을 막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트도 요약해달라 할 수 있고 리미테이션도 볼 수 있고 이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내 컬럼을 원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스터디 파퓰레이션, 뭐 컨트리, 뭐 에어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만들면은 이게 어디서 한 건지를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가 좀 잘려가지고 늘려보면 얘는 뭐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표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PDF가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은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PDF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옆에 코파일럿한테 앱스트랙트를 두 줄로 요약해줘 이러면은 얘가 요약한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얘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코파일럿 기능은 많이는 안 쓰고 중요한 키 논문들은 직접 다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면서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꼭 본인이 읽으시긴 해야 돼요. 중요한 이제 처음에 시드나 키 페이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장점이 related papers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이걸 또 타고 가서 또 그거에서 또 related paper를 또 가면은 또 타고 가고 이렇게 계속 타고 내 연구 분야에 관련된 거를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구독을 하시면은 여기 GPT 저는 구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불이거든요. 근데 익스플로러 GPT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리서치 아날라이시스에서 연구 분야에 도움되는 이게 봇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컨센서스가 1이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얘랑 대화할 수 있고 사이스페이스는 10이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를 하면 이 봇이랑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결과가 여기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저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이제 봇이랑 연결이 되니까 연결해주는 언로우를 일단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얘가 이제 GPT 봇이랑 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근데 아까 그 인터페이스처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각각의 이제 pre-existing 팩터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논문도 이거 아까 나왔던 논문이죠. 브라이트 논문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그 논문으로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컨센서스 상에서 열리는 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챗 GPT 상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이스페이스 검색하셔서 얘랑 채팅을 하면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제 언로우 해주고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탑 논문 3개를 이제 해주면서 표를 이렇게 슉슉슉 만들어주고 있죠.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이 링크도 다 활성화돼 있어서 이거 클릭하면은 아까 전에 그 홈페이지 상에서 봤던 것처럼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당 웹사이트를 안 들어가고 챗 GPT 안에서 얘랑 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시간이 더 절약되니까요. GPT 안에서 썼을 때 강력한 점은 이거죠. 우리가 마치 뭐 이제 뭐 A라는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뭐 그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게 있고 또 B라는 교수님 했을 때 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교실 세미나 같은데 한 번에 자리에 모여 계셔서 질문을 하면은 서로의 이런 대답과 제 질문을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GPT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의 GPT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미 봇을 쓴 상태라서 여기서 골뱅이를 치고 만약에 컨센서스를 불러오면 얘가 제가 위에 말했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조금 더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봇들을 종류를 바꿔가면서 불러가지고 계속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GPT에서 커스터마이즈 챗 GPT에서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좀 설명해 놓으면은 얘가 여러분들 거에서 보여지는 거랑 좀 대답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막 주절주절 되는 거 싫어가지고 대답 짧게 하라고 써놓고 그리고 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아는 컨셉은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위에서도 뭐 코백스 이런 거 설명 뭔지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구 분야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좀 써놓으면은 저는 뭐 메디슨 백그라운드 있고 그다음에 리니어 알제브라 아니까 내가 뭐 수식 같은 거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식으로 한 줄 표현하면 되는 거 막 주절주절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정에다가 써놓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이제 챗 GPT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페이퍼 찾는 거에서 하나 그냥 좀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컨센서스나 사이스페이스는 다 이제 뭐 리서치 아티클, 저널 아티클들을 찾아줘요. 근데 그 그레이 리터러처도 되게 중요하고 또 되게 막 니시한 분야 이런 거 연구 자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막 구글에서 일일이 따로 검색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펄플렉시티 얘한테다가 질문을 하면은 제가 미리 질문을 좀 해놨는데
요렇게 그 소스들도 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정리하면서 이거랑 연관된 애들을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뱅크 블로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검색해 주는데 사실 요런 게 되게 솔찬히 되게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레이 리터러처도 좀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펄플렉시티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거 이렇게 각각에서 번호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뷰 more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 애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본격 도구를 써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아까 전에 구글 스칼라에서 여기서 검색된 애들을 좀 가지고 제가 시드로 해서 좀 써볼게요. 그래서 저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테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테러 커넥터라고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을 또 깔아놓으면은 이렇게 여기에 나온 검색 애들을 하나하나 따로 클릭 안 해도 한꺼번에 셀렉트 올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키 페이퍼를 가지고 확장해내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 거고 이제 주로 할 거는 리트맵스이기는 한데요. 일단 인사이풀은 조테로 그 자체에 프로그램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익스텐션 같은 걸 깔 수가 있어서 깔아가지고 보면은 인사이풀 XIG 툴 있죠. 그래프 설치를 누르면 인사이풀이 열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관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네는 각각의 논문들이 어떻게 연결된 건지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그림 자체는 막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similar papers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뭐 플러스 버튼 이렇게 눌러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점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랭킹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important paper가 뭔지를 좀 분류를 해주고 이 중에서 리뷰 페이퍼가 뭔지 또 모아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분야에서 탑 100에 드는 어떠가 낸 거가 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사실 저희가 모든 연구자를 막 진짜 유명한 분 아니면 막 다 그 순위를 알고 있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최근 논문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분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유명한 어떤지 이것도 막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이쪽 연구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어느 저널에 많이 내는지 그럼 나도 이런 저널 쪽에 내 논문 내볼 수 있겠다 이런 감을 잡거나 타겟 논문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는 걸로 저는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풀 기능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골라가지고 여기 인사이풀에서 커넥트 페이퍼즈를 하면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두 논문 간에 연관되면서 관련 논문들을 쫙 찾아줘요. 그래서 요 논문과 요 논문을 서로 이제 사이테이션을 하고 레퍼런싱 한 애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요걸로 또 찾아보는데 도움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다. 리서치 레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귀여워가지고 처음에 썼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데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는 이게 로그인이 이미 돼 있는데 제 조테로 계정이랑 연결을 해놓을 수가 있어서 여기로 그 컬렉션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조테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싱킹을 하면은 여기로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다운받았던 그 논문 목록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싱킹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넣어놨는데 제가 아까 코비드 페이퍼 그 다운 받았잖아요. 구글 스칼라에서. 근데 사실 거기에 지금 사이테이션이랑 그런 DOI 정보가 제대로 들어간 게 2개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 2개밖에 안 뜨긴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안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강력한 기능은 이제 similar works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되면서 그 나의 논문과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누르면 얘네들의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앱스트랙트를 보면서 얘 내 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얘랑 또 관련된 거 similar work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쭉쭉쭉 확장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맵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일단 무료 피처로도 사실 석사 수준의 연구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무료 버전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쳐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요 제목을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쳐서 이렇게 검색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맵을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목으로 했는데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DOI 넘버를 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 페이퍼 하나를 가지고 얘랑 관련된 논문들을 볼 수도 있고요. 미리 내가 좀 선별해 놓은 논문이 있으면 다운을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뉴 맵을 만들면 여기서 뉴 리트 맵을 하면 애드 아티클 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드 아티클에서 여기서 그냥 한 개를 검색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업로드 되는 파일은 그 뭐 맨델레이나 그 조테로의 빅텍 또는 아니면은 엔드노트의 RIS 뭐 이런 형식을 다운을 받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테로에 가서 조테로에서 얘를 내보내는 방법은 이제 제목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컬렉션 내보내기 영어로 되는 분들은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빅텍으로 형식을 내보낼 수 있고 지금 다른 정보는 다 필요 없어서 체크 아무것도 안 하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뭐 코비드 19의 리터러처 리뷰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비트맵스로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 뭐 검색을 해서 올려도 되겠죠? 여기 이거를 열어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제가 다운받아놨던 애들이. 얘를 add to litmaps 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서로 레퍼런싱하고 사이테이션 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관련을 선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이 원의 사이즈는 이 각각의 문헌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의 리스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커져요. 그래서 크다는 거는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논문은 리뷰 논문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동그라미가 크다 그러면 리뷰 논문이고 이제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은 뭐 레퍼런스를 충분히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실험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이제 독자적인 걸 한 논문일 경우에는 원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렬은 자기 맘대로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사이테이션 순으로 이제 Y축을 정렬해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애들은 위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데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오래된 논문이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최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 같은 그래프로 나오게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옛날에 나온 논문일수록 사이테이션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나온 애들일수록 사이테이션이 많이 됐을 확률이 높아서 이쪽에 있고, 2, 3면 쪽에 가고, 그다음에 최신 논문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왔으니까 이걸 누가 사이테이션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사이테이션 수가 없어서 좀 바닥 쪽에 깔려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논문이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 있다. 일사분면에 있다. 그럼 걔는 최근에 나왔지만 사이테이션이 벌써 엄청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엄청 핫한 논문, 엄청 좋은 논문이겠죠. 그런 거는 먼저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도 그 약간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사이테이션이 되게 중간 정도로 많이 된 거니까 되게 좋은 리뷰 논문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여기 그래프 상에서 위치만 보고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리트맵스가 가진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써보신 분 계시면은 이걸 써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운받은 게 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정보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트맵스가 작년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랑 또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4월 초? 이때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능이 바뀌어서 바뀐 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explore 그 related article 하면은 요거 제가 넣어놓은 애들을 바탕으로 관계 있는 애들을 더 찾아줍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동그라미들이 더 생겼죠? 그래서 까만 동그라미들은 제가 이미 제 지금 여기 라이브러리 갖고 있는 애들이고 하얀 이제 빈 원으로 된 애들은 제가 없고 이 리트맥스가 새로 추천해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얘 뭔가 킴이 낸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얘는 제목이 안 나오네요, 제대로.
요걸로 볼게요. 요건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요거 보니까, 얘도 사이테이션 되게 많이 됐고, 내가 얘를 안 했어. 그럼 나 얘 추가할래. 그러면은, 여기 more like this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얘를 포함을 해서 다시 검색을 해줘요. 리저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표가 또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빼먹었진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검색을 내려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찾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논문을 찾아갈 수 있고 그 관련됐다 여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판정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걸 해서 오버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 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랑 또 관련되면서 나랑도 관련됐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놓쳤던 거 요런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 웹 오브 코비드 19 백신 억셉턴스 이거 중요한 것 같죠? 요것도 에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찾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예전에 나온 논문이면서 사이테이션이 별로 안 됐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단순히 중요하지 않거나 임팩트가 좀 적은 논문일 수도 있지만 간혹 되게 좀 독자적인 영역의 연구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눌러서 이 오버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랑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혈흡충이라는 열대 질환을 하는데 그걸 진단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법은 사실 또 되게 진단법만의 이런 독자적인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어디 공대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교수님이 만든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특정 이제 뭐 다른 열대 질환을 하는데 한 번 썼었죠. 하지만 근데 그 교수님 원래 열대 질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논문 이후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의 분야에서는. 하지만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엄청 논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막 그런 케이스일 수 있거든요. 영역이 완전 도메인이 다른 두 개가 어느 한 번 만나서 나온 논문 그런 거는 사이테이션 별로 없이 이렇게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근데 그런 건 중요하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얘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검색이 no articles라고 나왔죠. 그리고 보니까 뭔가 아프리카 저자의 아프리카 논문인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좀 지역적인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임팩트가 낮아서 이거는 뭐 반드시 안 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오버뷰 기능으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검색 툴이 바뀌면서 얘는 지금 그 사이테이션 수랑 레퍼런스 수를 바탕으로 검색을 해주는 건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커먼 어서십 패턴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만약에 뉴 마크된 거 다 지우고 싶으면 그냥 클린업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커먼 어서십 패턴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사람 이렇게 묶어서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세 명의 좀 대표적인 저자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요것들과 또 연관돼서 이 사람들 간에 또 같이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약간 연구 그 그룹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보면은 이쪽에 한 그룹이 이렇게 형성되고 여기 그룹이 형성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 말리, 그래서 여기 좀 말리 쪽 연구가 있고 이쪽은 또 뭐 가나랑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서 다른 정보를 이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imilar abstract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거를 쓰면 요 기능을 쓰면 진짜 조금 생뚱맞은데 관련이 있는 것들 뭐 요런 거를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아무래도 얘는 좀 AI가 자기 그 펑션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검색을 했다고 할게요. 요 정도를 나는 내 그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 태그 마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뉴 태그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COVID-19 리터러처 리뷰라고 해서 태그를 달아놓을게요.
그러면은 요 태그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그를, 리딩 리스트 태그도 하나 만들게요. 리딩 리스트, 2024,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금 비었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내 리딩을 이거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검색이 됐다고 쳐봐요. 막 이렇게 지금 이 분야 제가 대충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런 계속 막 이렇게 찾아가고 추가하고 다시 검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기가 되게 커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리스트를 추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거, 그다음에 최신 거, 그리고 레퍼런스 많은 거, 요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추려서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이테이션이 많다라는 의미는 중요한 논문이라서 그 분야의 모두가 읽었고, 그거를 본인들의 논문에 인용했다라는 거니까 나는 빼먹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진짜 최신의 것을 이제 봐야 되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랑 주제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신 거는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most reference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논문 자체에 레퍼런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 많은 논문을 포함하고 리뷰한 리뷰 페이퍼니까 요거는 이제 제 그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논문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는 방법은 일단 아까 보여드린 리스트에서 솔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필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어로 정렬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최신 거이면서 중요해 보이는 거 이렇게가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리퍼런스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도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나는 그 일단 22년, 24년 이렇게 읽을래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아까 만들어놨던 리딩 리스트를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지면서 되죠. 그럼 리딩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읽을 거 새로 만든 리바이즈한 리딩 리스트는 여기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렬을 사이테이션 숫자로 할래. 난 일단 뭐 3,400 이거는 읽어야겠네. 그래서 이거 3,800개 한 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읽은 건 나도 읽어야지. 안 읽을 수 없으니까. 뭐 대충 여기까지는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거 기준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뭐 상위 10%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리스트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뭐 상위 10% 찍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리딩 리스트에 또 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로 정렬해가지고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건 뺄게요. 그래서 이제 리딩 리스트로 가면 찾은 것 중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목록을 추렸죠. 그래서 리딩 리스트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빕택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용 가능한 PDF 찾기 이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PDF가 있는 애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요거 약간 학내 이용 이런 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학내 이용으로 갑자기 막 20개 막 100개 다운받으면은 제한 걸리거나 그거 학내 전체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어뷰징으로 걸리지 않는 정도로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읽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매뉴얼로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를 내가 이렇게 추리기가 귀찮고 좀 뭔가 AI한테 시키고 싶어 하면은 아까 전에 그 그래프로 해가지고 리트맵스 그래프로 만들었던 거에서 나온 얘네들 전부 받아볼게요. 얘네 전부 다 CSV로 다운을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CSV를 다운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타이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서 정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널 어딘지, 이어,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CSV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자, 이 프롬프트를 일단 그리고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GPT한테 갑니다. 그래서 GPT한테 새로운 챗을 열어가지고 그 CSV 파일을 올려줘요. 얘를 올린 다음에 명령어를 제가 넣어준 프롬프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이전에 해놨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그 원하는 걸 올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얘가 리딩 리스트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리스트에서 제가 러닝 고를 2개씩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을 때 여기서 봐야 될 거 중요한 포인트. 그럼 얘가 이렇게 얘한테서는 글로벌 챌린지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어세서빌리티 이슈를 보고 뭐 이렇게 봐라 뭐 맞는 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순서들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날라이즈 하고, 그다음 리딩 리스트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너비스 투 어드밴스드로 하고, 그다음에 브로드 페이퍼 먼저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스페시픽 페이퍼로 가고, 2개씩 러닝 고를 주고, 그 리스트가 길 때는 뭐 이런 기준으로 리스트를 잘라서 나한테 제시를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봐. 그리고 각각에서는 이런 2가지 포인트씩을 갖고 읽거나 뭐 요약을 만들어라고 저한테 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는 제외했어. 왠지 이유도 줍니다. 예, 그냥 단순히 막 레퍼런스 막 이렇게 엄청 쌓아놓고 사실 저도 조테로에 뭐 엄청 쌓여있거든요.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주제별로 뭐 엄청 많은데 이렇게 그냥 모아만 놓고 못 읽는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 쓰시는 뭐 메모장이나 저는 옵시디언 쓰는데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각각의 논문과 거기서 적어야 될 포인트 이런 거를 갖고선 읽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읽고 정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챗 GPT가 만들어준 리스트 순서대로 해서 그냥 쭉쭉 읽어도 되는데 그냥 읽으려면 또 너무 힘들고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의 도움을 요새 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일단 들어가셔서 마이 AI 드라이브라는데 여기다가 PDF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PDF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 업로드는 제가 미리 해놨어요. 시간 걸릴까 봐.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PDF 문서에 그 링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서 여기 챗 GPT한테 가가지고 GPT의 그 PDF AI 봇이 있어요. 봇은 여기 익스플로러 GPT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붙인 다음에 이제 뭐 요거에서 어떤 식으로 읽고 싶은지 뭐 읽는 거를 여기다 치면 되는데 제가 미리 좀 해놨거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주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이 토픽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리스트를 줘라고 일단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뭐 요런 주제로 그럼 얘를 읽어보고, 그 다음 여기 페이지 9에서는 요런 게 있고, 1에서는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은 그 AI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게 리뷰 페이퍼라서 엄청 양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으려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든데 이 AI를 도움을 좀 받으면은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뭐 9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1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해주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읽기에 좋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링크 복사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 그냥 챗 GPT로 바로 열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열면은 이제 바로 그냥 열리고 여기에 링크가 붙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니?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 논문에서 뽑아내고 싶은 어떤 정보, 그걸 특정한 걸 뽑아달라고 얘한테 요청을 해도 얘가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긴 논문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게 나와 있어. 그럼 뭐 컨트롤 F에서 키워드를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얘는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는 다 읽고 나한테 답을 주는 거니까 그 원하는 특정한 어떤 되게 세소한 부분. 저는 메소돌로지, 실험 메소돌로지 찾을 때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프라이머 리스트를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검색 따로 안 해도 얘가 되게 잘 찾아서 정리해 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목표했던 건 그래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드 페이퍼 찾는 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그로 컬렉션해서 커팅 다운 리딩 리스트하고 스키밍 윈 AI PDF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시드 페이퍼 찾는 것들 이런 거 활용해 보시라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하는 거, 이거 리트맵스랑 이 2가지 툴 더 소개드렸고, 그다음에 서지 관리 그 여기에 있는 보조적으로 하는 조태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를 뭐 따라하면서 해보시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 서비스들에 일단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걸로 쭉 보여드렸는데 본인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게 됐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트위터 계정들이고요. 저 위아래로 선후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위터와 유튜브와 온갖 이제 온라인 사수들을 찾아다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좀 좋습니다. 이 말로팔사 님은 저의 서울대 의대 선배이시기도 하고 인제대 지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 계정에 가면 한글로 된 이 LLM과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이분이 또 유튜브도 하세요. 그래서 계속 최신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소개시켜 주시고 계시고 제가 한 요 파트 이후에 이제 리터러처 리뷰 찾아서 잘 읽었으면 실제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고 쓰는 방법을 막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 영상에 되게 잘 정리돼 있으니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아 이 사람이 리트맵스랑 뭐 요런 거 활용한 옵시디언 활용하는 거 좋은 거 많은데 유료로 강의도 팔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인데 뭐 리터러처 리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이 사람 거를 돈 주고 들어보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그거는 굳이 돈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 무스타크 이분은 그 조테로 사용법을 트위터 스레드에 엄청 잘 설명해 놨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제 X로 바뀌었죠? 네. 옛날 사람처럼. 네. 그래서 이분한테 가면 조테로 혹시 사용을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보고 싶으신 분은 그 thread 찾아서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뭐 이분은 이제 교수님인데 이제 글쓰기 방법론에 대한 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도표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글쓰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약간 문과 쪽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요 분들도 추천을 드립니다.